청주 50대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 연인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실종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유기한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청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준이 수차례 변경되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제천시 의원이 임기재 자문관 등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원들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의 50대 실종 여성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긴급 체포된 전 연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경찰은 음성의 한 업체에 유기됐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적용했던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충북 음성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44일 만입니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전 연인 50대 남성이 거래처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고 해당 업체를 수색했습니다. 피의자가 유기장소로 지목한 음성군 소재 거래처 시설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마대 자료를 발견했고 지금 안치실을 옮겨서 하루 앞서 실종자의 차량은 충주호에서 인양됐습니다. 피의자가 실종 여성의 차량을 지인 업체에 보관하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번호판을 바꿔 달아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차는 물에 빠져 있었고요. 크레인이 와갖고 차 빼고 국가수가 와갖고 검사하고요. 피의자는 실종 이튿날 새벽 5시에 귀가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상한 행적으로 유력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한 뒤 실제 CCTV 지점에서 역주행을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살인, 죽는 법 등을 검색하는 등 수상한 정황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긴급 체포 이후에도 폭행은 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던 피의자는 끝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으로 미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최초 폭행치사였던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학내 흉기난동으로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면서도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이던 이 고교생은 학교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최근 늘고 있는 학생 우울과 불안에 충청권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어제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이는 단일 시도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충청권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동 실태조사와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또 전문기관 협력망 구축 등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또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청주시가 학교에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며 설립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그런데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찰 자격 기준이 수차례 변경된 가운데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모든 유치원과 학교 급식을 책임지게 될 공공급식지원센터. 내년 정식 가동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달 20일 오전 11시쯤 첫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6시간 만에 공고 내용이 바뀝니다.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겁니다. 사흘 뒤인 23일에도 그리고 29일에도 입찰 공고는 또 수정됐습니다. 모두 입찰 자격과 관련된 중요 항목이었지만 공고 번호가 동일한 데다
재공고 없이 첨부 파일만 바뀌다 보니 달라진 공고 내용을 모르는 업체도 적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고가 그렇게 변경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는 기존의 공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업체들은 알려줘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낙찰된 건 지난 1월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특정업체. 탈락업체들은 꼼수 변경이라고 반발합니다. 6개월로 바꾸자는 여태까지 1년이었는데 찝찝하잖아요. 1년으로 바꾸는 대신에 그때 걸린 거는 학교급식으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급식법만 적용을 해서 바꾼 거예요. 이에 대해 청주시는 기존의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공급식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업체를 변경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한테는 어쨌건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공고를 좀 바꾸다 보니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꿀잼 도시 사업을 비롯해 청주시의 내부 통제 부실이 또 드러났다며 청주시의 전체 위탁 축제 납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청주시가 행정의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기준을 완화한 것은 이 청주시가 도의적인 책임마저 져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가 진행되자 청주시는 이번 입찰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입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의과대학 증원 배정 과정에서 충북대학교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충북대 관련 특혜 의혹은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의대 정원위원회에 속했던 충청북도 소속 국장이 충북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배제돼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의료 여건이 열악한 충북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의견을 종합할 때 특혜로 볼 만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충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 증원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한 제천시 의원이 임기제 자문관 등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요구하자 이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사무국이 이를 공식 보고하자 의장마저 동료 의원의 사적 업무 요구를 거절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송전탑 건립 반대가 최대 화두였던 제천시. 제천시의회 사무국의 일부 임기제 자문관들은 이달 초 한 시의원으로부터 송전탑 관련 자료 수집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대학원 과제에 쓸 자료까지 더 얹어 요청했습니다. 이때는 자문관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 의회 임시회 기간. 결국 사무국은 이를 개인적인 사안으로 보고 시의장에 보고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저희 의정활동 전 부분과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가고 말씀드려갖고 의장은 간부 직원들에게 사적 업무는 거부해도 된다는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공과 사는 구별이 돼야 되겠다. 또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안 해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담당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논란이 된 시의원은 자료 요청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요청을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의원들을 보좌하는 자문관들은 임기 2년의 전문 임기제로 채용돼 재계약 여부가 평판 등에 좌우되는데 업무의 공사 구분도 모호해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기 힘듭니다. 이번에도 사적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해준 자문관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여러 의회 관계자들도 일부는 주차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적 업무와 사적 심부름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또 내비쳐지면은 그죠?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기초의회는 긴급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 퇴근 후나 시간에 업무 지시를 제한하려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제천시 의회는 업무 규정을 살피고 의원 교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도교육청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어제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최동하 도교육청 기획국장의 사과 요구에 박 도의원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과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절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감기관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더욱 깊이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에 나선 영동군 의회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어제 정례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또 국립국악원은 연구 용역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사관과 독립기념관의 사유화 의혹 등으로 한쪽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이 독립유공자 후손과 100일째 관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끝장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의 주체성을 축소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김영석 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장실 점거 농성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 김 관장을 파면해야 한다며 김 관장이 물러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영석을 지금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올해가 저물기 전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퇴진 투쟁의 수위를 높여 독립기념관에 위탁해 전시된 유공자의 유품들을 되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더러운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되겠다. 잠들어 계신 분들 부관 참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김영석의 행태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청년들도 독립기념관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김 관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 신뢰를 상실한 책임자는 독립기념관을 이끌 수 없으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역사와 후손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보훈부는 업무 추진비의 사적 유용과 역사관 등 김영석 관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발표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 감사의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김 관장 업무 추진비 등의 내년도 예산 집행을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내부에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도 김 관장의 모습을 목격한 이가 드문 것으로 전해집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주시가 체류형 휴양시설을 잇따라 조성합니다. 충주시는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알려진 동량명 건지마을에 내년 6월까지 국비 등 137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산책로, 숲체험 공간 등을 갖춘 노을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7월에는 국비 등 244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트리하우스형 쉼터 등을 갖춘 심항산 발길 순환 루트를 착공하고 인근에 105억 원을 들여 길이 284m의 출렁다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청 대회의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953년 준공된 충북도청 대회의실을 오랜 흔적과 건축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가미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어제 도민에게 선보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